오늘 영상에서는 등푸른 생선 대신 이 반찬항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생선이 부담스러워졌나요? 요즘 생선 냄새만 맡아도 부담스럽다고 느끼시죠? 기름이 많고 비린내가 강해서 예전처럼 손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몸속에서는 조용히 균형이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이 오르내리고 무릎이 뻣뻣해지고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곤 하는 일, 또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순간들. 이건 단순한 노화의 징조가 아니라 오메가3 결핍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부터 체내의 오메가3 저장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뇌세포막이 점점 탄력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분 변화도 심해집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건 알지만 치아가 약하고 소화가 안 돼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그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210까지 치솟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가지 반찬을 꾸준히 먹은 뒤 석 달 만에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반찬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유리관처럼 섬세합니다. 오메가3는 그 안을 부드럽게 윤활하는 오일과 같습니다. 부족하면 관 안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자리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붙습니다. 결국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죠. 그럼 생선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생선 없이도 오메가3를 충분히 채우는 가장 쉬운 식탁 비율과 조리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티우, 몸은 여전히 오메가3를 원합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오메가3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혈관 안에서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지방이 많아도 오메가3가 충분하면 서로 엉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뇌, 눈, 관절, 모든 곳에서 부드러운 순환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음식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비린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열과 공기에 약해서 구워 먹을 때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결국 좋다고 먹었는데 실제 흡수는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식물성 식품 속에도 체내 변환 가능한 ALA형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들가에 아마씨,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특정 반찬 속에 이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자주 지나쳤던 그 반찬이 사실 혈관 건강의 비밀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지지 않은데 어떻게 오메가3가 있을까? 바로 그 의문이 이 영상의 핵심이죠. 기억하세요. 오메가4는 지방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세포막의 유연성, 혈관의 탄성, 뇌의 신호 전달, 모두 이 한 가지 성분에 달려 있습니다. 3. 한 어르신의 혈관이 다시 맑아진 이유. 몇 해 전, 저는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다며 거의 생선을 끊고 지내셨죠. 혈중 중성지방 240, LDL 콜레스테롤 160. 약을 늘려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점심마다 이 반찬 때를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들깨로 무친 시금치였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셨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치는 180으로 내려갔고 혈관 탄성 지표인 동맥 경직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비결은 들가에 속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리놀렌산 ALA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흥미로운 건 단백질이 함께 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시금치나 나물류처럼 단백질이 약간 있는 채소와 함께 먹기를 권합니다.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분의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은 단백질보다 균형을 기억합니다. 자연이 주는 균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식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반부로 가면 그 균형을 완성하는 정확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4. 기름기 대신 이 성분에 주목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메가3 하면 기름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은 지방산의 형태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EPA, DHA 형태로 바로 흡수되지만 식물성 오메가3는 ALA로 들어와 간에서 변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의 효소 활동인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효소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70세라도 충분히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특히 들깨나 깨씹, 시금치 무침처럼 날기름이 아닌 볶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면 변환 효율이 더 높습니다. 열을 가하면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참기름은 향은 좋지만 오메가3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메가6라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들기름 한 숟가락이 약이 되지만 참기름 한 숟가락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참기름 대신 들기름, 생선 대신 들깨무침이라는 단순한 대체로 얼마나 몸이 바뀌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방은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된장, 참깨, 들기름.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5. 된장, 참깨, 들기름.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 반찬이라 부르는 것들, 된장무침, 참깨나물, 들기름나물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관점에서 보면 이 중 진짜 핵심은 들깨입니다. 들깨의 지방산 구조는 식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오메가3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참깨는 0.1%, 호두는 10% 수준이죠. 비율의 차이가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들깨는 지방뿐 아니라 폴리페놀, 루털린,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LDL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않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너무 오래 두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갈아놓은 들깨는 냉장 보관에 일주일 이내 사용하고 가능하면 먹기 직전에 갈아 쓰세요. 들깨는 그냥 가루보다 약간의 수분과 열이 있을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들깨탕이나 나물 무침처럼 익힌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 반찬 하나만으로 생선이 주던 오메가3 절반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반찬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섭취와 흡수 환경입니다. 들깨무침 한 숟가락 약 샤오샥 시키기에는 오메가4라 지방산이 약 2000mg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1100kcal이니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단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후보다는 식사 시작 직후, 위산 분비가 활발할 때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단백질, 두부, 달걀 등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 변환 효소가 더 활성화됩니다. 제가 환자분께 자주 드리는 조합은 간단합니다. 들깨 시금치 플러스 된장국 플러스 밥 반 공기. 이 세 가지면 단백질, 미네랄, 지방산의 황금 비율이 완성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을 보호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 기억력까지 개선합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메가3가 실제로 혈전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원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7. 혈관이 답답할 때 바로 도움이 됩니다. 몸이 무거운 날, 손끝이 저리거나 머리가 멍할 때가 있죠. 이건 혈관이 잠시 답답해진 신호입니다. 혈액 속 지방이 늘어나고 염증이 쌓이면 혈관벽이 부풀며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메가3는 마치 배수관을 청소하는 물살처럼 작용합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고 이미 생긴 염증을 진정시켜 혈관벽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들가의 속 알파리놀렌산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며 혈전 형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생선을 먹지 않아도 안심이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지속적 순환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한번 청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청소해야 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들깨 무침, 이 작은 습관이 바로 그 청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가장 오래된 치료력입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 들기름과 참기름의 차이처럼 올바른 지방은 몸의 길을 뚫고 잘못된 지방은 길을 막습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8. 의사들 사이의 논쟁, 동물성 vs 식물성, 오메가3, 오메가3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흡수율이 낮지 않나요? 맞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ALA는 간에서 EPA, DHA로 변환되어야 하므로 변환율이 약 10-15%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생선기름 형태의 오메가3는 빠르게 흡수되지만 체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반면 식물성, 오메가3는 천천히 흡수되어 오래 유지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식물성에는 수은이나 환경 호르몬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식물성 중심, 동물성 보조 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생선은 특별한 날, 들깨는 매일 드세요. 이 말 속엔 안정과 지속의 원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과학은 논쟁을 통해 발전하지만 건강은 꾸준함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9. 비린내도 없고 속도 편안한 방법. 생선 대신 들깨를 권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매일 들깨 무침만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엔 들깨 미역국, 점심엔 들깨 버섯볶음, 저녁엔 들깨의 두부조림. 비린내 하나 없이 속도 편안하고 오메가3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담즙이 부족한 어르신에게는 들깨가 이상적입니다. 기름기 많은 생선보다 소화가 훨씬 수월하고 간 해독 효소를 도와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아침에 손끝에 저림이 줄고 잠에서 깰 때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세포가 숨을 쉬는 과정이 바뀐 겁니다. 매일 챙겨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주 3회 원칙을 쓰세요. 월, 수금 딱 3번만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게 바로 식물성 오메가3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혈압, 혈당, 기억력까지 바뀌는 연결고리. 많은 분들이 오메가3는 혈관에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넓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류 속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면서 관절 통증까지 완화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환. 혈액이 순환하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몸이 회복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들깨 무침이 단순히 지방 보충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로를 되살리는 스위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 중이라면 들기름 들가의 섭취량을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혈액 점도를 너무 낮추면 멍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곧 구체적인 7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몸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단계별로 설계된 방법입니다. 1실. 변화는 단 7일 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실천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은 복잡한 레시피보다 더 중요합니다. 1차.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깨십 시금치 샐러드 한 스푼을 드세요. 점심. 밥 반 공기에 간장국을 곁들여 드세요. 저녁. 채소에 깨십 가루를 뿌리세요. 단 이틀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덜해질 것입니다. 1차. 깨십 샐러드를 깨십 미역국으로 바꾸세요. 피부가 밝고 매끄러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7일차. 아침에는 깨십 두부찜, 점심에는 들기름 야채볶음, 저녁은 깨십국으로 마무리하세요. 7일 후에는 피로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과 단순함입니다. 몸은 복잡한 변화가 아닌 꾸준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클릭 한 번이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먹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 생선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남으셨나요? 비린내 대신 고소한 들깨향, 약 대신 식탁에서 찾은 균형,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이 바꾼 혈관의 흐름.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우리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름진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괜찮습니다. 들가의 한 숟가락, 깨십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 일주일이 쌓이면 한 달, 그렇게 조금씩 몸은 달라집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무겁던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Oneer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7일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메가3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삶을 다시 맑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